제3편 다시 사람들 속으로 그러나 더 선명해진 빈자리. 영호를 떠나보낸 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드는 일이 점점 멀어졌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내 시간만 6년 전 그날에 멈춘 듯 했다. 장보러 나가는 일조차 마음을 다잡아야 가능했고 낯선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는 오히려 가슴을 흔들어 놓곤 했다. 그런 나에게 얼마 전 중학교 때부터 40년 가까이 이어진 단짝 친구 희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영수가 이런 얘기 너한테 하는 게 내가 좀 미안하다.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하며 귀를 기울였다. 우리 아들 결혼한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청첩장 좀 전하려고. 아니 억지로 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았으면 해서. 말끝이 자꾸 흐려지고 망설임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를 생각하느라 오래 고민했을 게 눈에 선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축하하고 싶었다. 정말로 기쁜 마음이 들었다. 정말로. 하지만 마음이 움직인다고. 몸과 표정까지 따라주는 건 아니었다. 그래 잘됐네. 정말 잘됐네 희수야. 이 말이 나오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희수는 내 숨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듯 작게 대답했다. 고마워. 혹시 괜찮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자. 청첩장 돌리려고 그러는데 너는 꼭 와줬으면 해서가 아니라. 그는 다시 조심스레 덧붙였다. 내가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잖아. 나도 너 얼굴 좀 보고 싶다. 그 말에 내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민 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결국 6년 만에 사람들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다. 모임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몇몇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고 크게 손을 흔들었다. 영수가 웬일이냐 얼굴 잊어버릴 뻔했어. 아유 잘 지냈지? 몸은 괜찮아? 나는 웃으려 애썼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가슴은 따라 올라가지 않았다. 희수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우리의 청첩장. 받아줘서 고맙다. 그 작은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함과 싸늘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축하한다는 마음은 분명 진심인데 내 속 어디선가 말랑한 부분이 조용히 쓸리는 듯한 통증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지고 친구들은 아들, 딸 이야기, 결혼식 준비, 며느리 칭찬 등 밝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장구도 쳤다. 웃음도 흘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깨 위에 얹힌 보이지 않는 돌덩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나도 축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마음에서는 진심으로 희수야 잘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은 자꾸만 굳어가고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그러다 문득 테이블 위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가 영호의 자리처럼 보였다. 만약 영호가 살아 있었다면 나 역시 이렇게 모임에 나와 아들 결혼 얘기를 들으며 어깨 펴고 웃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속이 한순간에 깊게 꺼져 내렸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리고 눈앞에 놓인 음식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조금 길게 들이마셨다. 영호야, 엄마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오늘따라 너의 빈자리가 왜 이렇게 크니? 그 말이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래 알고 지낸 얼굴들, 익숙한 목소리, 오랜만에 만나도 금방 웃음이 터지는 친구들. 모두 희수의 결혼을 축하하느라 떠들썩했지만 영숙은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귓가에 닿기는 했지만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고 흐릿했다. 시선은 테이블 위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전혀 다른데 영호가 마지막으로 웃던 날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희수가 바쁘게 친구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받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영숙 쪽으로 다가왔다. 영수가 그동안 잘 지냈어? 듣기만 해도 마음 한쪽이 쿡 찔리는 말. 하지만 영숙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어 대답했다. 응, 잘 지냈어. 다들 바쁜데 나도 그냥 뭐 잘 지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잘 지냈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다. 대신 더는 할 말이 없었다. 말문이 턱 막히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희미한 미소. 그 이상의 표정을 만들 힘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순간 테이블 주변에 짧은 정적이 스며들었다. 다들 미소를 유지한 채 어색하게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영숙의 대답에 포함된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어떤 말이 상처가 될지, 어떤 말이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듯 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전부 마음속으로는 영호를 떠올리고 있음을 영숙은 느꼈다. 그 침묵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 건 눈치가 밝기로 유명한 정화였다. 아, 맞다. 희수야, 신부는 어떻게 만났어? 너 얘기 아직 자세히 못 들었잖아. 그녀가 거의 뛰어들듯 말을 꺼내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급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 너 신혼집은 어디로 했어? 양쪽 부모님은 뭘 하셔? 다들 요즘 결혼 준비에 관심 많지 않냐? 요새 집값 때문에 다들 힘들다던데 어떻게 결정했어? 결혼 이야기가 테이블 전체를 다시 활기 있게 만들었다. 축하와 조언, 경험담이 뒤섞여 갑자기 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모임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이미 아이를 결혼시켰거나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할 부모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의 열기가 올라갔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에 앉아 있는 영숙은 대화 속에 들어가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빠져 있기도 애매한 위치에 묶여 있었다. 대화는 분명 들리지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문이 닫혀 있는 느낌. 엄마들끼리는 준비해야 할 혼수, 신혼집 위치, 예비 사위 며느리와의 첫 만남, 결혼 후의 생활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했다. 하지만 영숙이 낄 수 있는 지점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잠시라도 조용해질까봐, 모든 대화가 멈추고 미안함이 흘러넘칠까봐. 그래서 영숙은 한 발짝 물러서듯 조용히 잔을 만지작거리며 자리만 지켰다. 대화가 계속되자 영숙은 자신이 방금 웃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대화를 따라가려 해도 어느 순간엔가 말들이 귀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음은 다시 멀리 떠나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영숙의 시선에 비친 그 풍경은 유리관 너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생경했다. 그 안에 있지만 동시에 밖에 있는 느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희수를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 누군가의 인생은 새로 열리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았다. 누가 보면 괜찮아 보일 만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금방 깨질 듯 약한 표정. 여러 번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호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흐릿한 울음소리처럼 올라왔다. 만약 영호가 살아있었더라면 지금쯤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생각은 귀를 잡아당기듯 현실을 놓아주지 않았다.
또 누군가가 희수에게 물었다. 예비 신부는 요리 잘해? 아휴, 처음엔 다 그렇지. 살아보면 또 달라져. 웃음과 농담이 다시 크게 터졌다. 모두 같은 공간에 앉아 같은 불빛을 받고 있었지만 영숙은 그들과 다른 계절에 머무는 사람 같았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시키고 또 웃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그 시간대에서 영숙만 홀로 뒤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 순간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져서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오가는 찻잔, 반짝이는 조명, 친구들의 웃음이 모두 한 겹 비닐망 너머에 있는 듯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그냥 앉아 있었다. 있는 듯 없는 듯,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희수를 축하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림자가 이 자리를 어둡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오늘만은 희수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영호의 부재는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마다 또렷하게 드러났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다른 시간대에 앉아 있는 사람. 대화 속에 있지만 한 단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 영숙은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면 됐어. 그리고 한 번 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흔들리는 듯하지만 분명히 버티고 있는 미소였다.